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수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요, 조정 이후 재상승이 기대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101포인트 하락한 2030선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수급 불균형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4,700억 그리고 기관이 7,600억 매도를 보이면서요, 기관만이 1조 2천억대 순매수하면서 부담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자,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한 이유는요, 이 선물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백오데이션이 유지됐죠.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백오데이션이라는 건요, 선물은 그쵸? 선물은 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현물은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그쵸? 지수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면요, 이 선물은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점으로 하는데요. 자, 현물은요, 267.95, 오늘 13.83이 하락한 반면에요, 선물 9월물은요, 265로 마감이 됐죠. 자, 선물 9월물은요,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면 미래 가치, 시간 가치가 포함돼서 선물 9월물이 코스피 200, 지금 현물보다 더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맞는데요. 오히려 그렇죠? 이 2.95나 더 훨씬 낮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백오데이션이다. 그러면 선물은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금일 9,300억 정도 선물을 사고, 그렇죠? 금융투자도 3,400억 순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금융투자에서 3,700억 정도, 오늘 기간이 7,600억 중에 반 정도가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 거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의 불균형에 의해서 베이시스가 그렇죠? 확대되면서 현물 쪽에 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한 배경 중에 바로 이 선물 베이시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선물 옵션 만기 전날에 백오데이션이 아니라 아까 반대성인 이 콘탱고, 그렇죠? 현물이 낮고 선물이 높은 거면서 매수가 1조 원 이상 들어왔죠. 그러한 부분으로 자제를 한다면요, 내일 오전에도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조금 지수는 내일까지도 좀 더 조정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도요, 숨고르기 장세 나타날 듯 조정 이제 시작돼라는 내용인데요. 이 펀더메탈만 보면은 지수와의 괴리가 컸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보면요, 풍부한 유동성은 증시의 우호적이나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레벨 부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사항 등을 고려한다면 한번 조정이 나타나면서 숨고르기가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든지 지수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지난 3월달처럼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우리가 2010년도 4월달하고 비교를 많이 드렸죠. 자, 이때가요,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2007년 10월달서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2008년 10월달까지 2000에서 900포인트까지 크게 하락했다가요, 1년에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1700포인트까지 지수가,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때 나타난 논쟁하고 지금 논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주가는 900포인트에서 1700까지 상승을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경기 지표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해서 고평가 논란이 일었죠. 이때도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퍼가요, 이 현재로 따지면 한 20배 가까이 됐죠.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했던 것이 이 2010년 4월 달에 대비해서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 한 13% 정도.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나오더라도 지난 3월 달처럼 뭐 한 30% 40%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부분도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아마 눈에 익은 그런 차트 그래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이 우리 실적 또는 기업 지표라 경기 지표라 보시면 돼요. 경기 지표는 계속 좋은데 빨간색이 주가 표시입니다. 주가는 이미 꺾여서 하락 추세에 있죠. 자, 반대로요. 바닥권에서는 경기 지표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데 주가는 이미 상승을 통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현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경기가 저점을 찍고 또 기업 시점이 저점을 찍고 상승을 반전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의 양상이 나오죠. 지금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번 조정은 뭐 그렇게 깊거나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면 과연 지수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은 조정 이후에 어느 쪽에 다시 재차 시장의 주도주로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여전히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조정 후 초반에 강하게 반등할 때 역시 성장주 중심에 나타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성장주로 지목하죠. 특히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바로 이 성장주, 그렇죠? 2차 전지의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지만요. 이것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아래 부분은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010-2420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전히 돈 넘친다. 증시 조정 국면 지금 사들 종목은 했어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고객예탁금이 한 45조 원 된다고 했죠. 지난 11일 기준으로요. 이번 달 초에 대비해서 2조. 계속적으로 그렇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국가 증강기금 펀드 있죠? 지난 4월 달에 조성이 됐는데 10조 7천억 그렇죠? 지금 자금은 조성됐는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이 자금이 실행이 안 됐어요. 지수가 밀리면 이 자금도 충분히 들어오고 그렇죠? 고객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요. 실물 지표가 역대급으로 악화됐는데도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던 돈들이 일부 증시에 들어오면서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요, 봐요. 이번 사태가 재확산으로 경기가 추가 위축될 기미가 보인다면 각국 정부들은 추가 부양책을 통해 대응할 확률이 높다. 돈을 더 풀고 그렇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번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향후 조정 장세에서 하락폭이 작은 종목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반등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적게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벗기고 그리고 먼저 바닥을 찍은 종목이 시장의 주도하라 했죠. 그 순서대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장에도 눈에 조정이 나올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향후에 주도할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반등장에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순환매가 끝난 이후엔 단기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나면 주도주 랠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번에요. 우리가 경기 민감주 했어요. 뭐 건설, 증권, 그죠?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 뭐 자동차, 웬만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나중에 올랐죠.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한 바퀴가 돌면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먼저 갔던 선도주, 주도주들이 다시 간다.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란요. 지금 하락할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이 하락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화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약세장의 대응 전략은요, 우리가 30%는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회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단기 매매를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왜?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가 나올 때는요, 이 강한 하방 경직성 또는 뒤늦게 시장 영향으로 하락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분봉상, 삼봉상 할 때, 우리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이 많이 빠진 상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면은 상승으로 반전한다. 그러면 먹을 폭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나온다. 왜?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요, 불안한 심리, 투자 심리, 매물이 크게 나왔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그 가격대 위에서 지켜준다는 얘기는 이때 들어온 매수 세력들이 힘이 있다. 만약에 힘 없는 애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면요, 주가 살짝 반등하고 다시 재차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크게 터진 가격대를요, 그 위에서 상회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요,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지 않은 종목. 자, 시장에 의해서 빠진 종목들은요, 시장에 조금만 안정을 되찾으면요, 다시 재차 상승한다. 자, 보통요, 종목마다 이 주체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체 세력들이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을 선호한다 그랬죠. 근데 올라갈 때 많이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데 매도세가 적게 나온다. 즉 아직 덜 팔아먹고 더 올리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 세 개만 지킨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아마 내일서부터 저도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생 쪽에서 그렇죠. 이 백업 대신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시장이 약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좀 찾기가 힘든데 아마 내일은요,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지켜보고 장중 내내 지켜보다가 뭐 장 마감 무렵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요, 이제 영국판 테슬라, LG화학과 삼성 SDI 기술 협력 협의했어요. 이 영국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지 회사인 브리시티 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번에 한 40억 파운드, 한 6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신생 업체다 보니까요, 이 LG화학과 삼성 SDI, 중국의 CATL,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과 배터리 공장 설립 운영을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 SDI가 올 1분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등과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브리시티 볼트의 유력한 파트너사로 우리가 거론이 된다라는 것은 잘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면요. 올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150만 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90만 대. 그러니까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도요, 이러한 유럽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브리티시 볼트하고 같이 협력이 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내용 보면요. 수요 확대 대응에 국내 업체들도 유럽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폴란드 공장 증설을 위해 터키 가전 업체인 베스텔의 가전제품 조립 공장을 매입을 했다. 또 삼성 SDI는 헝가리 1공장을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조 2천억 이상 투입해 이 공장을 짓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와 LG화학이요, 좀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장 증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영국 업체인 브리티시 볼트하고 6조 원 투자를 한다는데 거기에 협력 관계를 맺은다면 이 LG와 삼성 SDI도 유리한 이 시장 진출을 내다볼 수 있다. 상당히 좋은 그런 호전 재료성인데도요.
오늘 삼성 S대 주가가 장 초반에는 그죠 플러스권도 유지를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재료인데 막판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건요 삼성 S대와 LG화학에 대해서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삼성 S대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높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및 고객사 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성장세를 보일 걸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유럽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기차 배터리가 3, 4분기에 흑자로 전환돼.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딸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도 흑자가 나는 원년이다라고 보시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도요. 이 소중 대형 전지 부문의 사업 가치가 전기차는 29조 원이라며 배터리 부문 외형 성장과 설비 가동률 개선에 따라 수익화 국면에 진입한다. 흑자가 전환이 된다. LG화학, 삼성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가서 좀 쉬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지 이것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이번에 우리가 30% 정도 매도한 자금 갖고 기다리다가 그렇죠? 저는 이 조정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길어봤자 뭐 아까 우리가 2010년 4월달 봤듯이 뭐 한 달 정도 그죠? 조정 받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그로 한번 좀 심리 우리가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다 싶으면요 서서히 분할로 매수를 해줘도 되지 않나 해서 저는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뭐 주가 크게 하락해서 걱정이 심하실 텐데요. 뭐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시장의 조정위에 거쳐서 재차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오늘 또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양극재를 개발을 하면서 LG화학이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주로 이제 이 LG화학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과도 그렇죠. 양산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NCMA 양극재는 1회 충전 시 500에서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에 적용이 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 호재성 재료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매일 나와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크게 못 올라간 이유가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지수가 요번에 조정을 잘 걸치고 나면은 그죠? 가격적인 리스크 없이 이제 본격적인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요. 그런 내용에서 2차 전지 뭐 계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우리가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 S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CIS 계속적인 관심 갖고 이 7종목 중에 종목을 압축한 다음에 이 3종목으로 압축을 해달라. 뭐 오늘은요, 뭐 전반적으로 다 누가 덜 빠졌냐, 많이 빠졌냐, 그 차이지 전체적으로 뭐 하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아마 이 하락도 그죠? 내일 보통 우리가요 투매 그죠? 투매 3일째면 무조건 받아라 했어요. 그죠? 뭐 내일 오후장이나 모레 정도 되면요. 저는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해서 지금은 매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도는 우리가 윗부에서 그죠? 많이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해서 일부 현금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또 그럼 혹자는 그러죠. 그러면 저 위에서 100% 매도하고 다 현금 갖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사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죠? 조정이 끝나고 꼭지하고 바닥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400에서 이번에 2000 올 때도 누가 1400에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하고 신호를 주고 올라온 것이나 올라올 때도 1700, 1800대 그렇죠? 뭐 쌍바닥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200선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확률 게임이고 하기 때문에 또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 30-40% 현금을 해놓고 또 빠지면 다시 사는 그리고 이것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저는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매도한 30%만 갖고 이번에 바닥권에서 잘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을 더 늘리는 기회로 삼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이죠. 최근 이제 수소차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많이 올라서 오늘 두산 푸어셀도 그렇고 S 푸어셀 대부분 종목도 또 시장과 하락과 맞물리면서 그죠? 약세 보였죠. 자, 이렇게 2차전 이 수소차가요. 우리가 각광받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한국, 일본 등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그죠? 각광받고 있죠. 그린 수소 프로젝트 호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 독일 정부도 수소 에너지 이번에 12조 원 투자. 아마 독일 정부가 투자 시작하면요. 같은 유로 국가에 있는 뭐 영국에 이제 프랑스도 그죠?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들도 하나는 상장한 지 나흘 만에 134% 그리고 영국에 있는 수소 전문 ITM 파워 같은 경우는 한 440% 7개월 동안 올랐죠.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국내에서도 육성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광받는데 저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는 우리가 2, 3년 전에 전기차 기대감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12,000원에서 8만원 갔듯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수소차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길게는 보지 말고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2, 3일 조정받으면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일진 다이어나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두산 푸어셀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고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 문자 보내는 정보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정보로만 문자를 제공하니까는 단순하게, 그죠? 어떠한 A라는 종목, 얼마 매수, 또, 그리고 목표가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회사 개요, 상승 논리, 그래서 상승 논리도 1, 2, 뭐 3, 뭐 4, 5 우리가 이제 또 전략, 뭐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하니까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고 상승 논리도 알고 투자하면은 수익에 크게 도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문자로 발송하면서 길게 하면서 또 한 30% 현금 확보하자는 문자가 나갔듯이요.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원 모집 3개월에 100만원 그죠? 주로 이소장 증권 TV 자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우리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그죠? 이슈화된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반응이 좋은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정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에서 지지받는 의미 있는 그래서 조정의 끝마무리의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눌림목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매수라는 걸 어느 정도의 조정받아서 내 생각 반대로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면은 뭐 수익이 크게 나겠지만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10번 매매하면요. 한 3, 4번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만큼 빠진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크죠. 막 한참 올라갈 때 사면은 순간적으로 빠져서 가격적인 리스크가 그만큼 항상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 줄 때 매수하는 습관이 들여야지만이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좀 수익이 잘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공감이 간다 하면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242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차트를 전반적으로 안 봤는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지수가 100포인트, 뭐 코스닥 지수도요, 7%나 넘게 빠졌으면요, 7%, 지수가 7%면은 웬만한 종목군들은 거의 10%씩 빠졌다고 보시면 돼서 막 다 같은 모습이고 또 내일 오전에도요,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선물 파생의 세력들 움직임을 보면요, 내일 오전에도 좀 지수가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좀 큰 흐름으로 맥을 잡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일 오후장부터는요 좀 지수가 좀 하락한다면은 단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종목군들 들어가면 뭐 한 5%, 10% 1박 2일로 아마 쉽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